안녕하세요, 마스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레알 마드리드 축구를 보면서 프리시즌에 대해서 딱히 큰 의미를 두지 않았고, 레알 마드리드 유튜브 혹은 레알 마드리드 TV에서 볼 수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 프리시즌 관련 영상에 대한 댓글이 있었고, 원래 지금 만들고 있는 영상이 따로 있는데 프리시즌 관련 영상 짧게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제가 본 선수들에 대해서 골키퍼부터 시작해서 앞선까지 짧게 말해보면서 넘어가고, 마지막에 무리뉴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Uno, dos, tres. ¡A la Madrid! 쿠르투아부터 말해보자면 8월 8일에 복귀해서 샬케전에서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샬케와의 경기를 통해 쿠르투아의 폼을 확인할 수 있었냐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크게 할 말은 없을 것 같고 쿠르투아의 정확한 폼은 개막전 이후부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말할 부분은 부상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부상이 잦아지고 있는데 골키퍼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있어서 이번 시즌이 쿠르투아의 미래에 있어서는 중요한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쿠르투아는 이 정도로 끝내고 루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루닌에 대해서는 할 말이 쿠르투아보다는 많습니다. 월드컵에 출전하지 않았고 무리뉴 아래에서 루닌은 꾸준히 훈련했습니다. 프리시즌 경기에 계속 출전했는데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선방 능력에 대해서는 어쨌든 실점은 있었기 때문에 아쉬울 수 있지만 사실 피오렌티나전 같은 경우는 센터백들이 모두 유스 출신 선수로 구성된 점을 생각하면 루닌의 선방 능력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프리시즌을 통해 제가 루닌에게 받은 인상은 쿠르투아의 부상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 무리뉴 아래에서 발전하는 시즌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무엇보다 무리뉴 아래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눈에 띄게 바뀐 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저는 골키퍼의 경기 참여 빈도를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현대적인 축구를 지향하는 다른 팀들에 비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히 조금 더 적극적이라는 느낌이 들고 대표적으로 루닌이 데포르티보전 공을 멀리 던져서 어시스트했던 장면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골키퍼의 경기 참여 빈도가 늘었습니다. 단순히 볼을 막는 것이 아닌 방향으로 말이죠. 다만 루닌의 발밑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쉽습니다. 간간히 정신 나간 패스 뿌릴 때 보면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쿠르투아 다음은 루닌에게 한 시즌 정도는 맡겼으면 좋겠다고 말해온 저에게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무리뉴와 꾸준히 훈련해왔고 쿠르투아의 부상이 잦아진 상황, 분명 루닌에게 이번 시즌 기회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고 그 기회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쪽 사이드백을 시작으로 센터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쿠쿠레아부터 말해보자면 8월 10일 휴가에서 복귀해서 훈련에 참여했고 샬케전 교체로 프리시즌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갑자기 나오자마자 야유 먹길래 이게 뭔가 했습니다. 찾아보니 유로 2024 핸드볼 관련해서 야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쿠쿠레아에 대한 개인 감상을 말해보자면 적응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후에 말하겠지만 이번 프리시즌 제가 좋게 본 선수가 한 명 있는데 바로 카레라스입니다. 쿠쿠레아가 카레라스에게 밀린다는 말이 아니고 카레라스가 프리시즌에 마치 직전 시즌 전반기 매운맛 카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월드컵에 가지 못했고 무리뉴 아래에서 계속 함께해왔으며 레알 마드리드에서 어쨌든 한 시즌을 풀로 치르면서 적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쿠쿠레아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적응만 한다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니시우스와의 호흡에 대해서도 쿠쿠레아가 워낙 똑똑한 선수이기 때문에 비니시우스가 풀백과 연계하지 않는 모습을 몇 경기 뛰다 보면 알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도 느껴서 빠르게 적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가서 카레라스를 보자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게 제가 알던 후반기 똥카레가 아닌 전반기 매운맛 카레의 모습이었습니다. 카레라스의 태도 문제가 이슈가 되고 무리뉴도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정말 쿠쿠레아도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주전은 쿠쿠레아라고 생각하지만 카레라스가 훈련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시즌 들어가서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면 개인적으로 공격력에서는 카레라스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모른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볼 것이 카레라스가 강팀과의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카레라스의 정확한 문제점은 강팀과의 경기에서 수비력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속도에서 강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하이성과 같이 왼쪽을 맡으면 재앙이라는 점입니다. 쿠쿠레아도 속도가 강점인 선수는 아니지만 높은 축구 지능에 기반한
판단력에서 분명히 카레라스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레라스에 대해서는 프리시즌만 볼 것이 아니라 시즌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이유를 봐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카레라스는 프리시즌만 보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본격적으로 시즌에 들어가서 리가 경기들에서도 증명한다면 생각 이상으로 많은 출전 시간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카레라스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본격적인 시즌에 들어가기에 앞서 좌풀백 퀄리티가 쿠쿠레아, 카레라스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시즌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좌풀백이 끝난 것 같지만 맨디라는 친구가 남았습니다. 맨디가 프리시즌에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부상이니 어쩔 수 없죠. 그럼 왜 말하냐고 하면 그냥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서 언급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쿠쿠레아 카레라스 아래에서 맨디에게 기회가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필요 없는데 이적 시장 끝나기 전에 나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감을 말해보면서 우풀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렌트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프리시즌 경기만 보면 베르나르도 실바와 하이son과 함께 후방에서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특히 바로 이어서 말하겠지만 둠프리스와 비교하면 트렌트가 가진 빌드업에서의 능력, 임팩트 있는 킥력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될 정도의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둠프리스는 그와 다른 신체적인 능력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아무튼 트렌트는 베실바와 함께 부상당하면 이거 시즌 말아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시기는 모르겠지만 후반기 넘어가서 트렌트와 베실바 둘이 퍼지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전반기에 똥냄새 나는 경기 조금 나와도 두 선수를 아껴 썼으면 좋겠습니다. 프리시즌 경기를 봤을 때 트렌트는 훌륭한 미끼이자 시작점으로 베실바가 이를 기가 막히게 이용하고 공간이 나오면 트렌트가 좋은 패스들을 보여줬습니다. 정리하자면 비니시우스 음바페에게 볼을 이어주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인 킥 퀄리티를 트렌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법 말고는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비니시우스와 음바페에게 볼을 이어줄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면 너무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시즌 들어가서도 잘했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다시 말하지만 부상 생각했을 때 아껴 썼으면 좋겠습니다. 직전 시즌 너무 올라오려고 하면 부상당하고 이런 경우가 반복돼서 안타까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둠프리스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윙으로도 기용됐는데 트렌트와는 확실히 다른 맛입니다. 피지컬로 밀어붙이는 힘이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트렌트 없이 둠프리스가 우풀백에 있으면 생각 이상의 똥맛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트렌트와 다른 스타일로 오른쪽 공격을 풀어낼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확고한 주전은 트렌트로 봐야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되진 않습니다. 서브 역할에 굉장히 어울리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분명 시즌 중 둠프리스의 피지컬적인 능력이 빛을 볼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라리가 하위권 팀들 상대로 둠프리스의 피지컬은 파멸적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밀어붙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이드백은 여기서 끝내고 라센시오랑 밀리탕에 대해서 말해본 이후 본격적으로 센터백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라센시오는 조금 뛰다가 부상당한 후 얼마 전에 복귀했는데 부상 이전 뛰었던 프리시즌 경기인 레가네스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냐고 하면 경기 자체를 자세히 볼 수 있었던 화질이나 구도가 아니었고 경기도 일부만 공개됐기 때문에 일단 판단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가 어찌됐든 라센시오는 수비에서의 침착함을 발전시키지 못하면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는 모습은 보기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수비진 부상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출전 시간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말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아무리 봐도 라센시오에게 이미 줄 수 있는 기회는 다 줬다고 생각합니다. 수비진 부상당해서 만약에 기회를 준다면 밑에서 성장하는 조안 마르티네스나 아과도, 리바스에게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라센시오 다음으로 밀리탕은 맨디와 같이 부상이라 프리시즌에 얼굴을 비추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맨디만큼 싫어하진 않습니다. 부상 복귀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다음 이적 시장을 통해 이적이든 임대로든 다른 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센터백 파트를 시작하자면 하이선부터 말해보겠습니다. 이전 트렌트 파트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하이선은 트렌트, 베실바와 함께 후방 빌드업의 핵심입니다. 이게 확실히 베실바가 있다 보니 하이선도 같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습니다. 직전 시즌 후반기부터 과감한 전진 패스 찔러 넣어주는 것도 이어지고 있는 걸 보면 자신감도 확실히 붙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드는 다 썼고 맨몸으로 시즌 들어가서 무조건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일단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하긴 하는데 걱정되는 부분 몇 가지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리시즌에서 인상 깊은 헤더 득점 장면을 보여줬는데 수비 때도 공중볼 커버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공격에서는 자리 잘 잡고 좋은 타점을 보여주면서 수비에서는 똥같은 모습을 간간히 보여주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상황이 다릅니다. 근데 수비수가 왜 공격에서 더 좋은 헤더를 보여주는지 이게 리버스 센터백도 아니고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 쓰는 것도 언급해보자면 제 개인적으로 하이선이 손을 과도하게 쓰는 이유는 하이선의 둔한 움직임과 느린 반응 속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이선의 수비 반응 속도는 늙은 리디거보다도 간간히 뭔가 느립니다. 그 한순간 느린 것으로 인해 하이선이 더 느려 보이고 손을 과도하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보면 아직 많은 발전을 해야 하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기다리기에는 이미 많은 기회를 받았고 본격적으로 시즌에 들어가서도 많은 기회를 받을 겁니다. 무조건 잘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넘어가서 리디거 살펴보고 영입생 코나테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리디거는 프리시즌을 통해 크게 인상 깊게 보여준 것은 없습니다. 그냥 무난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긍정적입니다. 리디거는 이제 정확하게 서브라고 봐야 하고 임팩트 있는 수비보다는 안정감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리시즌 경기들에서 상대팀 체급을 생각해보면 리디거는 무난해 보여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빌드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선수도 아니고 무난하게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에서 리디거와 더불어 레알 마드리드의 팀 수비 상황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샬케전 경기력이 똥냄새 나긴 했지만 프리시즌 경기는 프리시즌 경기일 뿐이니 이 경기력이 본게임에서도 그대로일 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코나테는 제 개인적으로 공중볼 하나만 해도 진짜 너무 좋습니다. 진짜 프리시즌 샬케와의 경기만으로도 몇 년 동안 매번 문제라고 말해왔던 공중볼에서 코나테가 보여준 모습은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항상 따여왔던 패턴을 생각하면 측면 서서히 털리면서 크로스 올라오고 공중볼로 하루 종일 두들겨 맞다가 패턴 바뀌면서 중앙 뚫으면 그대로 뚫리던 경우가 많았는데 코나테의 공중볼 커버 능력은 정말 잠깐 봤는데도 너무 긍정적입니다. 이제 하이선만 좀 공격에서 보여준 것처럼 수비에서도 공중볼 장악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드필더는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우선 복귀가 늦었던 벨링엄, 추아메니는 제외하고 말하려고 합니다. 코나테나 쿠크레아는 잠깐 언급이라도 했지만 벨링엄과 추아메니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추아메니는 근육 과부하로 나오지도 못했고 벨링엄은 샬케전 나온 거 보면 냉정하게 아직 새로운 팀에 적응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복귀도 제일 느렸고 정확한 건 시즌 들어가서 봐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에 벨링엄과 추아메니는 건너뛰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언급할 선수는 프리시즌 경기들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화한 카마빙가입니다. 저는 정말 카마빙가 이 새끼 프리시즌 경기들 보면서 정신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뭐하는 새끼인가 싶었습니다. 심지어 데포르티보전 베실바와 비교되면서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샬케전 진짜 진지하게 카마빙가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카마빙가가 저에게 잠깐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발베르데나 비니시우스가 조금 좋지 못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 효과인지는 몰라도 제 눈이 졸려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갑자기 잘해 보였습니다. 물론 아직도 나가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은 없고 카마빙가 쓸 바에는 피타르치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아주 잠깐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샬케전만큼만 해줄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아주 살짝 들었습니다. 카마빙가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서 발베르데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샬케전 좋지 못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뭐 엄청 좋았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말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프리시즌 경기로 발베르데의 이번 시즌을 걱정할 수는 있지만 저는 잘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디오멍데까지 온 상황 3선 조합은 베실바 발베르데 혹은 추아메니 발베르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발베르데는 고정입니다. 물론 베실바가 고정이고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발베르데가 가진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위치가 최근 추아메니와 맞짱떠서 깎이긴 했지만 어쨌든 주장인 선수입니다. 거기에 단순 3선만 뛸 수 있는 자원이 아닌 오른쪽 윙으로도 언제든지 기용될 수 있고 변화를 가져가도 어느 위치에서든 일정 퍼포먼스를 꾸준히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샬케전 분명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발베르데는 이번 시즌 핵심으로 활약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선수 남았는데 베실바와 길러입니다. 베실바부터 언급하고 길러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베르나르도 실바는 오자마자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너무 좋았고 이래서 오히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차라리
말이 하이선처럼 뭔가 애매해서 논쟁적으로 말할 거리가 있으면 길게 말할 수라도 있는데 베실바는 그냥 잘해서 뭐라고 말할 게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베실바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롤 플레이어로 데려왔다고 생각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삼선 영입으로 로드리가 언급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드리가 빠그라지고 삼선 미드필더 영입은 이제 없어 보이는 상황. 베실바는 핵심으로 올라섰습니다. 발베르데와 함께 조합을 맞출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 가장 베스트 영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면서 트렌트 파트에서도 언급했듯이 어쨌든 후반기 성적이 레알 마드리드에게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미친 듯이 갈릴 것 같긴 하지만 나이가 있는 선수이다 보니 트렌트와 함께 조금 아껴 썼으면 좋겠습니다. 길러로 넘어가자면 할 말이 많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길러를 좋아하시지 않는데 저는 길러를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월드컵 때 똥 싸질른 것도 있고 니코파스와 비교하면서 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억가가 섞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월드컵 때 트리케가 똥을 싼 건 온전히 길러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길러는 그 사이에서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니코파스와 비교하는데 냉정하게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모습만 봤을 때 길러를 팔고 니코파스로 대체하자는 말은 길러가 분명 레알 마드리드에서 보여준 것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라면 몰라도 판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러라는 선수가 공미이치, 즉 중앙의 박자니 제가 매번 하는 말이지만 테크닉이 쩔지도 않고 피지컬적으로 버텨주는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기에 알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측면에 쓰자니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니고 테크닉이 개쩌는 것도 아니기에 게르 같은 느낌이 강한 선수입니다. 그렇다고 길러에 대해서 나쁘게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분명 직전 시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미친 억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명백하게 직전 시즌 후반기에 드라마틱하게 변한 두 선수를 뽑자면 안 좋은 쪽으로는 카레라스였고 좋은 쪽으로는 귓러였습니다. 귓러는 계속해서 증명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리시즌에도 그 과정을 이어갔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벨링엄을 밀어내기 힘들다고 나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 본인의 역할을 살릴 거라 생각하고 이번 시즌이 자신이 왜 레알 마드리드에 남아야 하는지 증명하는 시즌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공격진에 대해서도 솔직히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 핵심인 은바페, 비니시우스 모두 복귀가 늦었고 프리시즌만으로 이들의 폼을 뭔가 완벽하게 평가하기엔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영입된 디오망대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긴 했지만 너무 짧기도 했고 프리시즌만으로 뭔가 말하기에는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엔드릭이나 SP, 브라임은 딱 생각한 대로 해줬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정말 딱 평균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명 한 명 말해보자면 비니시우스 은바페는 조금 뒤로 밀어두고 등번호 9번을 받은 엔드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남는 게 정배인 선수인데 개인적으로 빠따 하나만큼은 인정하는 선수입니다. 엔드릭의 프리시즌 경기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그냥 딱 평균이었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했던 그 기대치였습니다. 더 좋은 모습도 아니고 그렇다고 살인 태클 갈긴 것 빼고는 더 부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엔드릭은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게 어느 정도 그려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브 선수가 교체로 경기에 나선다면 팀이 위기인 상황이거나 골이 필요한 상황인데 SP가 온 상황에서 엔드릭을 선택할 것 같진 않습니다. 공격진에서 누군가 나가고 엔드릭이 들어간다면 그건 변화가 아닌 그냥 다운그레이드입니다. 하지만 SP가 들어간다면 다운그레이드일 수도 있지만 명백한 변화점은 생깁니다. 엔드릭은 어쩔 수 없이 기회를 별로 못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 안에서도 특별한 것을 보여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켜봐야 알겠지만 말이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브라임 디아스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딱 생각한 대로 적절했습니다. 주전으로 보기엔 힘들지만 그냥 서브로는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프리시즌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브라임 같은 선수도 레알 마드리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라는 프라이드도 있어 보이고 나오면 열심히 뛰어주는 선수이니 말이죠. 직전 시즌 후반기 정말 열심히 뛰어줬는데 이번 시즌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엔드릭과 브라임은 여기서 끝내고 영입생들인 SP와 디오망대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SP부터 말해보자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프리시즌 경기들에서 두 골을 득점하는 데 성공했고 생각보다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공격 과정에서 자신이 어떻게 움직일지 아는 선수입니다. 거기에 제가 스카우팅 리포트에서 말한 득점 능력은 아주 맛돌이고 말이죠.
변화를 가져가는 데 있어 SP 같은 선수는 호셀루를 보는 느낌도 나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시즌 박스 안에서 약했던 그동안의 레알 마드리드와 다르게 박스 안에서도 강점을 가진 레알 마드리드의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디오망대도 크게 말할 건 없습니다. 샬케전 잠시 나왔고 심지어 베실바랑 트렌트가 나간 이후에 들어와서 더 말할 게 없긴 합니다. 그럼에도 언급할 부분은 수비적인 마인드 좋아 보이고 측면에서 그냥 꼬라박기보다는 안 될 것 같으면 동료에게 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니시우스로 간간히 눈이 썩어가던 레알 마드리드 팬들에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 딱히 할 말은 없고 시즌 들어가서 더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수 파트를 끝내며 언급해볼 선수들은 비니시우스와 은바페입니다. 일단 두 선수 모두 평가하기에 애매합니다.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샬케전을 치렀으니 말이죠. 그럼에도 일단 은바페부터 코멘트 짧게 붙여보자면 그냥 기본빵이 미친 선수입니다. 오질나게 빠르고 공격에 있어서 은바페의 재능은 진짜 천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샬케전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본격적으로 시즌에 들어가면 더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비니시우스도 말해보자면 은바페와 다르게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프리시즌이고 월드컵 이후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경기를 치른 선수에게 그리고 재계약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멘탈을 잡아가고 있을 비니시우스에게 딱히 나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분명 시즌에 들어가면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프리시즌이라서 괜찮다고 자위질하는 거지 본격적으로 시즌에 들어가서 샬케전 같은 모습 보이면 바로 욕 나오는 겁니다. 실드는 진작에 부셔졌고 많은 레알 마드리드 팬들 그리고 저조차도 비니시우스에게 스코프를 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디 잘해줬으면 좋겠고 지금의 비니시우스는 준비 단계였다는 것을 시즌에 들어가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프리시즌에 무리뉴가 팀적으로 보여준 것이 있냐고 하면 딱히 없습니다. 전술적으로 뭔가 크게 볼 부분이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프리시즌에 그런 걸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느 정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선수들 평가하는 단계이자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리시즌 경기들은 보통 선수들이 대거 교체되는 경우가 많고 굉장히 어지러운 경기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경기들에서 감독의 전술, 전략 같은 것을 알아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대략적인 부분은 볼 수 있겠지만 그건 거의 포메이션상 선수들의 위치나 호흡이지 그것마저도 얼마 안 돼서 바뀌고 연속성이 없어지는데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프리시즌을 통해 무리뉴에 대해 말해볼 부분은 이 양반 입 터는 건 변하지 않구나 싶습니다. 추아메니와 발베르데 사건과 관련된 라커룸 분란에 대해서 자신이 공격적인 리더의 모습을 보여야 할 상황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언급하며 선수들이 본인을 지켜줬다는 표현으로 잘 대답했습니다. 더불어 핵심인 은바페와 비니시우스 모두 지켜 세워줬고 로드리 영입에 대해서 로드리가 망설였다고 말하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선수가 두 번 고민해서는 안 되는 차원의 클럽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그레이라 사건에 대해서도 참 순수하게 웃음이 나오는 제스처로 내가 여기에 있을 때 뭔가 눈치챌 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시동을 슬슬 걸고 있습니다. Quando eu estava aqui, eu li algo. 이런 인터뷰를 보니까 중간에 메네라만 오지 않으면 내부적으로는 선수들 나름 결집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매번 걱정하는 것은 선수랑 척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척지더라도 내부적으로만 갖고 있고 인터뷰에서 대놓고 까는 건 이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전 시즌 망했던 시작점을 생각하면 내부에서의 불화가 외부에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시즌은 최대한 조용히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무리뉴의 인터뷰가 재밌지만 분명 보여줘야 할 부분은 보여줘야 합니다. 승리해야 하고 거기에서 잘해야 합니다. 선수들의 모습이 중요하지만 무리뉴 감독도 이번 시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프리시즌에 대해서 짧게 제 개인적인 감상평을 말해봤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정답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프리시즌만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하자면 어쨌든 영입들이 너무 좋고 보강이 단단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 80에 부정적이거나 걱정되는 부분 20 정도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바모스 마드리드!